안녕하세요. 신나는 디 신디입니다. 오늘은 보존치료 3종 세트, 보통처치, 치아 진정처치, 치수 복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예상 문제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보통처치 1,070원, 치아 진정처치 1,540원, 치수복조 2,300원 요 순서대로 준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더 큰 순서대로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요.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상위 진료 한 가지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료를 했을 때는 제일 금액이 큰 치수 복조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제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보통 처치와 치아 진정 처치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정의를 제대로 알고 계시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 먼저 알아볼게요. 보통 처치는 이미 형성된 와동에 약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임시 충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진정 처치는 우식 상어제를 제거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광펜을 해놨는데요. 우식 상아제를 제거하고 와동 형성까지 완료해서 했어. 근데 뭔가 충치가 깊어서 당일날은 완전히 떼울 수가 없고 그날은 임시 충전만 해놓고 다음번에 경과를 지켜보겠다 하시면 치아 진정 처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원장님이 벌을 사용해서 와동을 파고 충치를 제거했다 하시면 치아 진정 처치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충치를 제거를 안 했다. 근데 뭔가 기존에 파여져 있는 곳에 떼웠다 하면 보통 처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치는 예시를 알아두시는 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보통 처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발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수각만 개방한 경우, 환자가 많아서 치수각만 오픈을 해서 FC 약물을 넣거나 디펄핀을 넣고 캐비턴으로 떼었어요. 다음번에 와서 발수를 하겠다 하시면 보통 처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수를 완료하기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한 경우 이게 무슨 경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관이 석회화가 되어 있어서 그날 발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도만 하시다가 안 돼. 너무 진료가 길어지는 경우는 다음번으로 넘기시잖아요. 다음번에 또 발수를 해야 된다 하시면 보통 처치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치수 절단을 했어. 약물, FC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트리오 베이스를 깔거나 IRM을 충전을 하고 뭔가 지켜보겠다 하시면 보통 처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신경치료 중간에 캐비톤을 넣어놨는데 이게 일부분 탈락해서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떼우고 가셨다 하시면 보통 처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조직 처치입니다. 제가 이게 경조직 처치만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경조직 처치와 기본 진료를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치아가 파절이 됐어요. 살짝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깨졌어. 근데 보철을 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살짝만 갈아서 다시 쓴다 하시면 보통 처치입니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를 하던 중에 도저히 우리 병원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엑스레이도 찍고 마취도 하고 뭔가 조각을 떼긴 뗐어. 근데 치아 뿌리까지 완벽하게 발치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구강외과로 리퍼를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보통 처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뼈 조각을 제거한 경우 이제 간혹 잇몸에서 예전에 발치한 부분에서 이제 아주 미세한 뼈 조각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통 처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치는 진료를 하긴 했는데 뭔가 애매해요. 뭔가 다른 진료가 예정되어 있고 애매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하시면 보통 처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명을 알아볼 건데요. 보통은 충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K02로 시작하는 우식 상병명은 세 가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캐비톤 탈락 아니면은 뭔가 신경치료 도중, 신경치료 중에 치료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통 처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상병명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치아가 깨졌을 때 살짝 갈아주는 것도 보통 처치이기 때문에 파절 상병명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먼저 알아볼게요. 이 세 가지는
다 1치당 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보통 처치, 치아당, 치아 진정 처치, 치아당, 치수 복조는 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1근관당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치당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8세 미만의 소아에게 이런 진료를 행했을 때는 30% 가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이 중에서 치수 복조만 행위료 가산을 못 받아요. 이 세 가지 진료 중에서는 두 가지는 행위료 가산을 받을 수 있고 이 치수 복조만 유일하게 가산을 못 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점인데요. 필요시 엑스레이와 마취가 가능하다. 환자가 아파에 마취를 했어요. 당연히 청구하셔도 됩니다. 또 충치의 정도를 확인하겠다. 엑스레이 찍었어요. 당연히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경조직 처치라는 겁니다. 치아에 무언가 행위를 했어 하시면은 요 세 가지 행위 중에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잇몸에 얼쏘가 났어. 그래서 약을 발라줬어. 이것은 기본 진찰료의 행위이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조직 처치라는 거 하나 또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요 세 개 치료는 임시치료입니다. 다음번에 충전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이 세 개 진료로 행위가 완료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러버댐 청구는 하실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재료대나 임시충전 비용은 산정 불가하다. 임시충전한 지오이나 퀵스나 IRM이나 다이칼로 뭔가 처치를 했지만 이런 약제들은 청구하실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비급여 목적인 경우엔 청구할 수 없다. 충치가 깊어서 떼우고 다음번에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일레이를 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다음 행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되지만 일단 오늘은 충치만 제거하고 임시로 떼었다가 다음번에 본을 뜹시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번에 일레이나 뭔가 크라운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 하시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치수관 개방을 한 경우 보통 처치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치수광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수광은 이렇게 이 부분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 근간의 입구가 보이게 치아를 삭제한 경우, 이 경우가 치수광이고요. 이 부분에 이제 FC나 디펄핀 같은 약제를 넣고 캐비톤으로 떼운다 했을 때 보통 처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퀴즈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당일 우식을 제거하고 IRM을 처치했다. 이 경우 보통 처치일까요? 치아 진정 처치일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식 제거,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우식 제거를 하면 치아 진정 처치입니다. 2번입니다. 충치가 깊어서 우식 제거를 하고 GOE 베이스를 했대요. 우식을 제거? GOE 베이스? 임시로 떼었어? 치아 진정 처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문제도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급하게 푸시면 안 돼요. 다음번 일레이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 일레이를 봤다. 일레이는 뭐야? 비급여잖아. 비급여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3번입니다. 2차 의식으로 기존의 일레이를 제거하고 기존 일레이 제거, 수복물 제거 간단 넣으실 수 있겠죠. GOE로 떼었대요. 이 경우에는 어떤 진료를 넣어야 될까요? 일단 충치를 제거했고 그다음에 GOE로 임시 충전을 했기 때문에 치아 진정 처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4번 충치 제거 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되어 다이칼 베이스 후 IRM 임시 충전했다. 정답이 나왔죠? 다이칼은 치수 복조, 다이칼은 치수 복조, 다이칼 나오면 치수 복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입니다. 드디어 예상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행위료, 세 개의 항목 중에 어떤 진료비가 더 비싸냐라는 그게 예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처치, 치아 진정 처치, 치수 복조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행위의 정의만 알면 사실 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이칼 베이스를 하고 IRM으로 떼웠다. 이거는 치아 진정 처치냐 치수 복조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다이칼 치수 복조. 이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문제 예시 중에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넘어가서
충전과 직충을 이제 비교하는 항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충전과 직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치수 복조는 1근관당 산정이다. 치수 복조? 치수 나와서 1근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치수 복조는 1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당일 IRM 처치 후 GI 충전을 시행한 경우 GI 직충이다. IRM 임시 충전했고 근데 GI 충전 항상 보조는 뭐다? 상위 진료다. 상위 진료기 때문에 3개보다 상위 진료는 충전과 직충입니다. 그래서 직충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예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캐비톤이 탈락해서 캐비톤을 재충전했을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범랑질이 살짝 깨져가지고 그라인딩을 했다. 그래서 범랑질 그라인딩을 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의 행위가 살짝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처치 예시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